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원신경외과 남졸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만성 통증에 대한 접근 방법인 BPS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BPS에 대한 그 약자의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는 바이올로지컬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하는 거고, P는 사이콜로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요소. S는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 요소. 이렇게 한글로 하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접근해야 된다. 급성 통증은 외상이니까 뭐 해당 요소가 없겠지만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해당 요소를 다 고려해서 통증 치료에 접근을 해라라는 형태로 해서 한 1970년대쯤 제안한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적용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적용하냐? 저희 병원 적용하고 있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하는 거는 B에 해당되는 요소를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르시기 때문에. 통증의 이유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이 무엇이며 어떤 이유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것들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이때 병태생리학적으로 이제 밝혀지는 게 구조적 문제죠. 이게 일반적인 그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과대학 의사들의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인 기능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 둘 다 생물학적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뭐 신경에 대한 압박이 생겼다. 그럼 신경통이 생기겠죠? 내지는 근육을 잘못 썼어요.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통증, 근육에 대한 밸런스가 깨져서 관절에 스트레스가 갔어요. 그럼 관절 통증, 이런 것들이 체성 통증, 신경 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접근하는 형태가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접근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통증에 대한 원인을 다 밝혀내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연구 중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게 통증 발생 기전입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B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 아팠어요. 오래 아프면 나는 통증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해결책,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아파버리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계속 누적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도 낫지 않는다라는 그런 형태로 기간이 지속되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형태로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행기피증 뭐 이런 형태까지 심리가 엄청 위축되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 심리적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통증 감각에 의한 그 민감도의 증가, 중추 감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감각의 둔감화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뭐 내 몸은 거의 다 망가진 것 같아 하는 극단적인 생각 있죠. 그걸 파국화라고 하거든요. 파국화 현상까지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통증 감각은 극단적으로 증가되고 정상 감각은 못 느끼고 생각 자체는 계속 그 거의 뭐 그 땅굴 파듯이 막 사람이 위축돼 가지고 엄청나게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 파국화 현상까지 진행되는 게 심리적 요소에 의한 통증의 증가의 여러 가지 그 기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요소거든요. 소셜. 네. 이거는 이 사람이 살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일에 대한 이 사람의 만족도라든지 내지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을 또 하겠죠. 그럼 그 직장 내 뭐 괴롭힘 내지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해서 통증을 다시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게 그 사회적 지지 정도거든요. 결국 나는 아파 죽겠는데 집에서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통증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통증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떨어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분이 예를 들어 아파요. 아픈데
가족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기능장애 관련돼서는 구조적으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네가 젊은데 네가 왜 아파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갑자기 등산을 데리고 간다든지 러닝을 시킨다든지 뭐 주짓수를 보낸다든지 몸은 아픈데 이상한 형태의 운동들을 하라고 이제 독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사회적 지지 형태, 감정적으로 지지가 되고 내가 뭐 사회적 지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지지가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도 통증이 또 증가돼요. 근데 통증이 어떻게 증가되냐? 자, 신체적인 이유의 통증이 발생을 했다 칠게요. 그러면 이 통증이 시작이 됐을 때 심리적 요소, 개개인의 불안도라는 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뭐 어떤 문제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다르겠죠. 그러면 그것 따라서 심리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두 개가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나버려요. 거기 플러스 업무 강도, 직장 내 스트레스 내지는 뭐 사회적 지지 중에 가족 간의 지지가 부실하다든지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랑 막 싸움이 일어나요. 말싸움이. 네가 왜 아프냐? 너는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일어나고 해버리면 심리적 요소가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심리적 요소가 무너지면 통증은 또 증가되죠. 그러면 통증에 대한 감각은 증가되고 정상 감각은 떨어지고 파국 향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리 심리가 탄탄해져도 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진 또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결국에는 세 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만성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몸에 대한 이해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결국 기능장애는 뭐냐면 운동이겠죠? 필요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필요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뭔지 모르는 상태면 더 불안하겠죠. 그러면 또 심리적인 요소에서 또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이상한 운동했더니 더 아파. 나는 뭘 해야 되지? 불안하고 자기 효능감 엄청 떨어지고 그럼 또 통증 심해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잘못된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세 가지가 시너지가 나가지고 통증을 정말 과민하게 만들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몸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B라는 것을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드려요. 그게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심리적 요소를 극단적으로 이거를 그래도 좀 해결하겠다 하는 게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내지는 심리상담사 선생님들이겠죠. 그분들이 이 요소를 이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협업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 2, 3을 일단 다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일전에 이거는 제가 과거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에만 매몰되면 절대 안 돼요. 결국에는 B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B는 모르겠는데 나는 P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것만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겠죠. 어차피 시너지가 나서 나빠진 건데. 결국 어떤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B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통증 발생 기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운동이라 그랬죠. 운동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B에 대한 통증이 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무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무기를 가지고 집에서 써보겠죠. 마사지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내 통증이 조절되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들어요. 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몸 상태가 또 좋아지겠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으니까 나 이거 하면 좋아지는 거 이제 알겠어. 걱정 불안이 떨어져요. 걱정 불안이 떨어지면서 몸 상태는 또 좀 더 좋아지게끔 운동 강도는 올리겠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운동 강도도 올라가는데 심리적 요소의 방해 요소가 조금씩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가족들이 열심히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는 형태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더 몸이 빨리 좋아지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 통증들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과거의 패턴이 뭐냐면, 자, B를 모르겠어요. B에 대한 이유를 난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 너는 무조건 P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흔했어요. 그래서 심리적 요소가 가장 큰 거니까 B는 모르겠고, 자, 유산소 운동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통증 자체 보니까, 통증은 자골신경통 환자, 통증 환자임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빠지시는 분이야. 예. 왜? 통증에 대한 회피 반응 때문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 철저하게 통증 발생 기전이나 증상의 발생 기전이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이분한테 갑자기 걷는 운동 하세요라고 권장을 해버리는 거야. 왜? 심리적 요소를 해결할 때 운동이 좋다 그랬어. 그 운동을 선택하는데 B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한테 권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할 때는 몰라요. 하고 나서 몸이 더 나빠지겠죠. B에 대한 요소가 안 맞으니까 결국 통증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B는 아닐 거야. 무조건 P겠지. 이러면서 이상한 운동을 권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지는 모호계 통증 환자가 있습니다. 결국 횡격막 기능 떨어지고 상지 쪽에 대한 기능이 떨어져서 모호계 통증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결국 B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모호계 통증이 있어? 그래도 좀 운동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행에는 큰 관련 없겠지? 내지는 걷는 거, 내지는 뛰는 거 해봐. 기분은 좋아져. 기분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심리적 요소만 고려해가지고 그냥 운동을 권장을 해요. 유산소 운동을. 근데 이 사람은 국소코어의 횡격막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호계 통증이다 라는 게 B에 대한 이유면 절대 유산소 운동을 시키지 않겠죠. 근데 모르면 시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 2, 3 제가 인체를 바라볼 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따박따박 다 나누는 거. 사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요소 고려하고 사회적 요소도 고려하고 이거 두 개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심리적 요소를 해결하는 법은 통증에 대한 교육을 하고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요소는 문제 요소가 뭔지는 모릅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상담이나 내지는 가족들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해요. 네. 왜?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 사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겠지. 이것만 이유일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효능감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을 해결하려다가 심리적 요소 때문에 좀 좋아져가지고 해결됐지만 일부 통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늘렸더니 통증이 또다시 올라오고 그럼 왜 그렇지 하면서 또 걱정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발전을 호전을 좀 되는 듯 하다가 정체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통증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은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B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긴 하잖아요. 근데 P와 S에 대한 걸 접근을 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시면 환자 상담이랑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병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접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 통증 접근할 때 해당 내용을 다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보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